이승만이 내세웠던 자유민주주의는 정권을 유지하려는 이기붕과 자유당 일파에 의해 무너지고 있었다. 야당에 대한 테러가 만연하는 등 정치적 불안정이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승만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인의 장막에 가려 현실을 판단할 능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결국 그로 인해 드리워지는 그림자가 이승만에게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1958년 8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승만은 언론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것은 국가를 위한 것인데 만일 싸움을 붙이고 단결을 해야 하고 파업이나 태업을 하는 공산당과 같은 수적으로 국가를 해야 하는 일이 있으면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헌법이 잘못되었으면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그런 일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가 해온 것을 좌익에 넘겨줄 수는 없으니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나서고 우리가 하는 일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언제나 국가를 생각하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한편 지식인들은 구국선언을 하는 등 함석헌의 피라 사건과 관련 민주당의 장면과 가까운 가톨릭계 경향신문이 1959년 4월 30일 폐간되는 사태까지 오게 되었다. 이는 전성천 공보실장이 악역을 맡은 것으로 경향신문 한창호 사장이 투옥되는 등 건국 후 최초의 충돌이었다. 한편 철저한 반공주의자였던 이승만은 경제적으로 시장 경제를 주도하기 시작하며 일본을 뛰어넘어 보겠다는 야심을 갖고 있었다. 국내 몇몇 지식인들은 정직한 애국자임에는 틀림없지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자유당에 대한 혐오로 비판적인 글을 쓰기 시작했다. 정치권에서는 진보당이 나오면서 조봉암을 경계하기 시작했다. 조봉암. 그는 진보당을 창당하기 전 이데올로기에 있어 양대 진영을 떠나 반동회의 등을 주시하며 내류를 중심으로 제3세계가 떠오르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인물이었다. 그는 진보당을 창당했는데 이승만은 좌익을 포장한 것일 뿐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조봉암은 독립운동가이면서 해방전 당시에는 드물게 부인과 함께 모스크바 단기대학을 나온 지식인이었다. 이승만에 의해 초대 농림부 장관에 올랐고 농지개혁을 성공적으로 마친 인물이기도 했다. 하지만 조봉암은 6.25 때 부인과 함께 피난하지 못했다. 1950년 6월 27일 저녁 조봉암은 독립운동을 함께했던 좌익 후배 권세은의 경운동 집으로 부인을 피신시키지만 인민군이 서울에 들어오면서 수일 만에 연행되어 행방불명이 되는 비극을 맞았다. 조봉암 선생님이 정부 따라가지고 남하하신 이후에 얼마 안 돼가지고 부인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마치로 다락에 기거하시고 사람 뭐 출입이 없을 적에는 안방에 내려와 계시고 그랬는데 오신 지 얼마 됐는지는 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되는데 어느 날 보안소 원들이 와가지고 부인을 좋게 얘기해서 모셔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나 하고 수소문을 아버님이 해보니까 지금 중부경찰서 자리에 있는 그 보안소에 그리 가셨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 두 분이 거기를 찾아가 봤더랍니다. 가보니까 무슨 갇혀 계시는 게 아니고 쟁반에다가 찻잔을 가지고 이방저방 차 이렇게 심부름을 다니시더라. 그러면서 선생님 부인께서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그냥 돌아가라고. 진보당 당수였던 조봉암은 1952년 제2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 선거 결과 이승만이 득표율 74%에 달했던 것에 비해 그는 11%를 획득 2위로 낙선했다. 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24%에 이르는 200만 표의 표를 획득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선거에 출마했던 신익희가 선거 유세 중 심장마비로 타계하면서 그의 표가 조봉암에게 흘러들었던 것이고 더욱이 이승만의 500만 표에는 크게 미치지 못해 경쟁이 되지 못했다.
조봉암이 진보당 사건으로 체포되게 되는 1958년 초 내무부의 우만영 차관과 특무대 고위 관계자들은 사전에 조봉암에 대해 회의를 했다. 간첩 혐의가 확실한 마당에 조봉암을 제거하려 했지만 우만영 차관은 조봉암이 야당의 당수인 점을 고려 가까웠던 이승만을 찾아가 야당 당수를 제거할 수 없다며 미국으로 이민가 있던 당시 내무차관 우만영은 직언했다. 이승만은 이때 조봉암을 일본이나 모스크바로 피하도록 지시했다고 증언하면서 죽기 전에 기록으로 남긴다며 녹음 테이프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거 그냥 내버려도 두죠. 도망가면 그냥 버려두죠. 어떤 모임에서 회의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거기 특무대장 있었대요. 특무대장은 펄펄 뛰면서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에게 가서 그 얘기가 나왔대요. 도망을 가려면 가라고 내버려두지 그 사람을 꼭 잡아서 뭐라나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런 와중에 1958년 1월 12일 새벽 서울시경에서 진보당 간부 윤길중, 김달호, 박기추를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다. 그리고 이튿날인 13일 조봉암은 자진 출두하는 도중 검거된다. 이들은 남북협상과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이러한 노선 지지자들을 선거에서 당선시키기 위해 오열과 접선하고 자금을 받고 있다는 간첩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승만은 여러 경로를 통해 그들이 간첩과 접선하고 있으며 오열로부터 정치자금이 흘러들어와 실정법을 위반하고 간첩 행위를 한다며 보안법 위반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승만은 내무장관으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았을 당시 조봉암은 진작 처치되었을 사람이라며 역정을 내었다. 확실한 증거 없이 미리 발표하지 말도록 지시했으나 며칠 뒤 이 사건은 언론에 보도됐다. 이 보도로 국민들은 깜짝 놀란다. 진보당이 공인된 당이었기 때문에 신중히 처리하라는 언론의 반응도 만만치 않았다. 그럼에도 상황은 진보당을 이적단체로 끌고 가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었다. 공인된 정당의 순회급을 체포한 만큼 그 처리 문제는 여간 곤란한 것이 아니었지만 이승만은 법정의 최후 판결에 따르도록 지시했다. 결국 진보당은 2월 25일 등록이 취소되기에 이른다. 공판을 앞두고 진보당 사건 수사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발생한다. 2월 20일 거물 간첩 양명산이 체포된 것이었다. 조봉암과 서상일이라든가 일부 그 혁신계 인사들 이런 사람들로 진보당 추진위원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56년 5.15 대통령 선거, 정부통령 선거를 이제 치르게 되는 것이죠. 이승만은 500만 표를 약간 넘었고 조봉암은 210만 표를 약간 넘는 엄청난 조봉암의 신장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조봉암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걱정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말하자면은 이승만이가 그냥 놔두겠느냐, 이런 생각을 이제 일부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58년 1월 달에, 그해 5월에는 국회의원 총선이 치러지게 돼 있었는데, 그 국회의원 총선 전에 진보당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승만 박사가 조봉암을 자기의 정적으로 자기의 다음번 선거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러지만 사실 그 당시에 조봉암 표가 이승만 박사는 70%를 확보하고 있었고 조봉암 표 자신도 신치 선생님이 수고하셔서 거기에 갈 수 없는 표들이 온 것이기 때문에 그건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승만 박사로서는 처럼 반공정신에 입각해서 한국전쟁을 치른 후에 거기에 새롭게 대단하는 그러한 진보라든지 사회주의라든지 혁신이라든지 공산주의 세력이 잘하는 것을 싹을 갖다가 잘라야 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간포한 추종자들이 결국은 조봉암 씨를 갖다가 사형까지 몰고 간 것이 아닌가. 이승만 박사 자신이 독립협회 운동하다가 옥고를 치면서 사형 선고를 당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크리스찬으로서 일생을 성경과 더불어 사신 분이 사람을 그렇게 사형시킬 수 있을 뿐이라고 나는 생각 안 합니다. 6월 13일 공판에서 조인구 부장검사는
조봉암과 양명산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박기출, 김달호, 김기철 등에게는 각각 20년씩을 구형했다. 조봉암은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만다. 독방에 수감돼 있었던 조봉암은 종이는 있었으나 연필이 없던 당시 나무로 된 치약 껍질로 메모를 할 수 있었다. 다른 방에 수감 중이던 간첩 양명산에게 쪽지를 전하다 같은 방에서 위장 감시하고 있던 특무대원에게 발각된 것이었다. 그 쪽지에는 양명산이 전해준 4만 달러의 정치 자금이 김일성으로부터 온 것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당부의 말이 담겨 있었다. 이는 조봉암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결정적인 단서였다. 하루는 그 서대문 그 형무소 바가에 있는 그 박은신 중사입니다. 박은신 그 중사를 만났더니 하는 얘기가 그 양명산이 한데 그 조봉암 씨가 김일성이가 그 자기한테 그 돈을 보냈다는 거, 김일성이가 줬다는 돈을 말하지 말아달라는 그 쪽지를 전달했습니다. 그것도 형무소 용어는 그 뭐 비둘기하고 그러더군요. 그 편지를 어떻게 썼나 하면 그다음에 형무소에는 연필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 치약 껍데기요. 치약 껍데기가 글 쓸 수 있습니다. 뭉치면요. 지금도 써보면 쓸 수 있는데 그 치약 껍데기로 그 내용을 써가지고 양명산이한테 보냈던 게 발각되므로 그 자기가 이때까지 그 부정해오던 그 김일성이가 줬다는 돈을 아니다 오기던 게 결국은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걸 이렇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양명산이한테 그 편지를 보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당시 4만 달러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다. 공판이 계속되는 동안 조봉암은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상해 시절부터 친한 사이인 양명산으로부터 받았으나 그것이 공작금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증거로 남겨진 메모는 변명할 길이 없었다. 1심 후 3개월이 지난 10월 25일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 간첩죄를 적용 사형을 선고한다. 이듬해인 1959년 2월 27일 대법원에서 열린 3심에서도 역시 사형이 구형 7월 29일 선고됐다. 조봉암은 즉시 이의 신청을 하지만 7월 30일 대법원이 이를 기각. 다음 날인 7월 31일 서대문 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됐다. 야당의 당수인 조봉암이었기에 이승만의 1등급 감형 조치가 아쉬웠지만 간첩 활동을 하였고 실정법을 위반한 이 사건에 대해 이승만은 원칙대로 처리했다. 한편 미국의 다우링 대사의 구명운동이 꾸준히 있었고 구형이 있을 때 이기붕을 찾아 희망을 가졌으나 무의로 끝났다. 당시 언론은 이 사건을 조용히 다뤘다. 과거에도 왜 이 대통령을 호는 말 가운데 뭐 김구 살해 배후에 이 대통령이 있었다든가 또 조봉암 그 사형한 것은 이 대통령의 아주 최대의 뭐 승의 오류라든가 이런 말들을 하지만은 이 대통령은 처음에 전혀 그 조봉암 씨가 그런 문제에 관련이 돼 있다 하는 말을 듣고도 그 사람 도망가려면 가라 그래 이렇게 하신 분이지 그 사람 꼭 잡아서 해치워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다. 그래서 왜 이승만 대통령의 그 책임을 다 돌리느냐 그분이 원해서 조봉암 씨가 처형된 것처럼 생각하는 건 잘못이고. 조봉암이 비록 공산주의에 심취해 있었지만 해방 전 공산주의도 독립운동의 한 축으로서 일제 통치하에 있었던 우리 민족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승만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조봉암을 농림부 장관에 기용하고 토지개혁도 단행토록 했던 것이다. 그러나 철두철미한 반일 반공투사였던 이승만으로서는 간첩죄인 만큼 실정법 위반과 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봉암을 단호히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이승만이 1등급 감형하여 종신형으로 처리하지 않았나 사람들은 아쉬워했다. 그러나 이승만은 공산주의에 대해 일관된 사상을 갖고 있었다. 젊은이나 노동자들이 계급 주장을 한다며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이 다 함께 같은 인격을 갖는 형평주의와 상생 원칙을 말했다. 그러나 이론과는 달리 공산주의의 현실은 부르주아 계급을 만들고 국민들을 감시하고 억압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기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를 만들어
국가를 전복하고 자유를 말살하려 하는 공산 간첩의 싹을 잘라야 한다는 것이 그의 사상이었다.